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관장 박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클로즈 가드, 초보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상황이죠. 클로즈 가드에 잠겼을 때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탈출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클로즈 가드. 자, 클로즈 가드가 이제 어떻게 걸려 있어서 강력하고, 그 다음에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알아야 탈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의 몸을 보면은 배가 많이 나오신 분이 아닌 이상 보통 체격은 이렇게 몸을 벨트 라인으로 반을 잘랐을 때 위에서 본 단면은 가로가 되어 있죠. 자, 클로즈 가드, 잠깐. 네. 자, 클로즈 가드 걸고 있는 상대방의 이런 모양을 보면 가로로 걸려 있죠. 이렇게 걸진 않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당겨와서 가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로, 몸의 모양이 가로, 이 사람의 가드 모양도 가로. 그래서 가로와 가로가 정확하게 퍼즐처럼 딱 맞춰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탈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자, 탈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제 몸이 세로로 갑자기 변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의 가드 모양을 세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즉 상대랑 저랑 멀어지면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이렇게 이 클로즈 가드 발목을 계속 강력하게 걸기 위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몸이 가드의 모양이 세로가 되겠죠. 첫 번째는 이렇게 상대방의 가드 모양을 세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제 몸을 최대한 상대방 발목 쪽으로 가면서, 제 몸을 상대방 최대한 발목 쪽으로 간다는 말은 상대랑 계속 멀어진다는 말이죠. 멀어져서 상대 이쪽 발목에 최대한 압박을 많이 준 다음 이거를 분리시키고 탈출을 하면은 클로즈 가드 탈출이 되겠죠. 패스는 이 다음 문제입니다. 탈출을 한 다음 패스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대방의 가드 모양을 세로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한 상대 발목 쪽으로 몸을 뒤로 계속 다가가서 상대의 발목을 조금 과하게 압박을 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리를 시켜서 탈출을 한다. 자, 다행히도 첫 번째를 성공을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상대방이 가로로 이렇게 몸을 가드 모양을 만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저를 이렇게 압박하는 방법은 허벅지 힘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상대방을 세로로 만들었으면 이제 상대방 허벅지 라인을 지나온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저를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발목만 걸어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목에 무리가 가고 분리만 되면은 바로 탈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가드 모양을 세로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상대는 남겨두고 제가 점점 멀어지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일어나서 상대방 몸을 세로로 만드는 것. 상대방 가드의 모양을 세로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팔로 프레임을 만들고 뒤로 멀어지려고 해도 상대가 따라올 수도 있고, 자, 따라오지 못하게 이렇게 무릎을 박아 넣으면 또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시도를 한다고 해도 상대는 힙을 들어서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빨려 들어가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는 내 팔의 프레임과 상대의 다리 힘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중력을 사용해서 상대와 멀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힘으로 상대의 발목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와. 자, 이건 저희 애들과 실험을 한 모습입니다. 자, 쉽게 이해가 가시죠?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어서서 탈출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탈출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어나기 전에
상대에게 빨려 들어가서 초크를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안바 이렇게 상대에게 빨려 들어가야지 이 공격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당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초크나 안바. 그 원인은 내가 머리가 빨려 들어가서 생길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일어나는 과정에서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발을 올렸을 때 상대방이 이쪽 다리를 파서 스윕을 하겠죠. 자, 여기서 스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무릎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자, 근데 상대 힙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상대 힙이 매트에 붙어 있으면 그냥 팔만 당겨서 스윕을 해보세요. 이렇게 스윕을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이 스윕을 성공하려면은 상대 힙이 제 무릎 위에 얹혀져야 돼요. 그래서 내 무릎보다 힙이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눌러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상대가 힙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 과정도 내가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자, 근데 마찬가지로 또 상대방이 손을 팝니다. 자, 아까랑은 다르게 상대가 힘만 들어서는 내 무릎 위에 힙을 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냐면은 나머지 이 손으로 땅을 딱 밀어내는 힘으로 힙을 끝까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가장 이제 초보들끼리 스파링 할 때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어났어요. 그냥 막 일어났어. 근데 이 사람이 두 손으로 제 다리를 잡고 이쪽으로 그냥 바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긴 하지만은 일단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다 막아내면서 일어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상대의 공격을 하나씩 막아내면서 일어나는 이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한테 빨려 들어가면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상대랑 저랑 가까워지지 않는 프레임. 자, 이 손으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으로 상대방 벨트를 잡죠. 그 다음에 팔꿈치를 이렇게 벌리면은 당겨가기 때문에 팔꿈치를 안쪽으로 넣어서 상대 허벅지 안쪽을 딱 막아주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경우, 아까 전에 두 번째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발이든 먼저 올라갔을 경우 상대는 그쪽 손을 파서 아까처럼 밸런스를 흔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 손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한 손으로는 상대가 파는 손을 방어를 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근데 벨트를 한 손으로 잡는 거는 프레임을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더 효과적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한 손으로 상대 두 깃을 한 번에 잡아주세요. 자, 처음에는 이 손도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이 손도 다시 도와줘서 딱 잡아놓은 다음에 딱 잡았으면은 살짝 비틀어서 내 장으로 상대 목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탁 밀어주세요. 잡고 비틀어서 딱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한 팔로 하고 있지만 상대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안바나 여러 가지 공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손으로 바로 상대방 손을 잡아야 돼요. 상대방이 손이 하나밖에 없으면 안바 어차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랑 나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손으로 상대 도복을 정리한 다음에 목기 두 개를 한 손으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비틀어서 상대 목을 민다는 느낌으로 딱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상대방 손을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대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손으로 뭐 뜯으려고 하겠죠. 그때 뜯으면 돼요. 상대가 내 목깃을 잡으려고 해도 뜯으면 돼요. 뜯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팔 밑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공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상대 밀어주고 이 손은 내 팔 밑에 넣어서 이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공격은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 이렇게 잡아놓고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도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 손 잡은 쪽 다리를 먼저 세워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세우면은 이걸 잡아놓고 이 다리를 세우면 똑같이 수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 잡은 손 쪽 다리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잡고 안쪽에 넣고 이 다리부터 딱 세워주세요. 자, 여기서도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일어나실 때 다리 하나를 딱 세웠을 때 이쪽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어나실 때 하나 할 때 이쪽 다리 무릎부터 뒤꿈치까지를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무릎을 벌려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베이스를 유지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목깃 소매 놓고 하나, 둘. 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공격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격. 자, 세 번째 공격은 내가 처음 이 소매를 끝까지 잡고 있었다면 세 번째 공격, 네 번째 공격 모두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격을 한번 볼게요. 일어났을 때 상대가 손을 파서 이 사람이 효과적으로 수입하려면 이 손을 찝어야 된다 했죠. 자, 근데 우리는 손 하나를 잡고 일어났잖아요. 찝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공격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네 번째 공격도 이걸 풀고 두 손으로 안아야 되는데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넘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네 번째 공격도 자연스럽게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자, 일어날 때 상대 소매를 잡고 일어나죠.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내 두 다리가 일어나자마자 이 손은 바로 이렇게 당겨와야 돼요. 자, 이렇게 당겨오지 않고 그냥 잡고만 있는다면 상대는 이 팔꿈치를 당겨서 이거를 뜯어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안고 그 공격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바로 이 손을 당겨서 허리를 딱 들어버려야 돼요. 이제 이거 뜯으려보세요. 이 손으로 사용해서 뜯으려보세요. 뜯기가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이까지 일어나기만 해도 발목에 압박이 와서 풀리는 분들이 한 50% 정도, 50, 60% 정도? 그 정도는 일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압박이 생겨서 발목이 풀려버려요. 자,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대비해야 되겠죠. 자, 잡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허리를 들면서 당깁니다. 자, 여기서 버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끊냐. 내 팔꿈치로 상대방 무릎을 눌러. 그 다음에 이 손으로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바지깃을 잡고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르고 나는 뒤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릎을 세우고 이제 패스 게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박 사장님이 발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제가 한번 클로즈 가드를 강력하게 걸고 박 사장님이 한번 깨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도복을 두 개 다 작업을 한 다음 비틀어지고 목 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저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뜯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상대는 소매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상대방 팔 밑에 제 손을 넣습니다. 이 팔은 계속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리 하나가 올라가겠죠. 저는 작업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공격이 무력화됐습니다. 첫 번째 공격 안 되고 두 번째 공격 안 되고, 자 이제 세 번째 상대가 일어났습니다. 자 공격을 하고 싶어도 내가 상대를 충분히 힘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손이 필요한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이 안 돼요. 이때 지금 위에 사람은 허리를 들면서 팔을 당겨야 돼요. 이렇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더 당겨주세요. 자 위에 사람은 팔꿈치를 닫아주세요. 그렇죠. 팔꿈치를 닫아서 제 무릎 위에 얹혀줍니다. 저는 아직 계속 버틸만 합니다. 아직은. 이 팔을 더 당겨주세요. 허리를 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손으로 파고 싶어도 공격이 안 돼. 자, 세 번째 공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팔을 사용할 수 있는 수입은 한쪽 팔이 잠겨있기 때문에 네 번째 공격도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아직 클로즈 가드가 풀리진 않았어요. 강력하게 걸 수 있습니다. 아직은. 자, 그 다음 여기서 푸는 방법. 팔꿈치로 내 무릎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 손으로는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게 이쪽 허벅지 쪽을 잡고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 다 깨집니다. 박사장님이 발목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계속 클로즈 가드를 걸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클로즈 가드를 좀 강력하게 잘 거는 편이거든요. 자, 클로즈 가드를 강력하게 딱 걸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밀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허리를 들고 이렇게 제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놨죠. 진짜 끈질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발목을 끝까지 안 놔줍니다. 자, 상대방이 뒤로 걸어간다고 해도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합니다. 자, 이때는 제 발목을 직접적으로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방법은 상대방 손을 이렇게 발목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사이에 팔을 넣어주세요. 깊숙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펀치를 날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뜯어주면은 뜯깁니다. 자, 물론 지금 이 같은 행동은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있을 때는 바로 삼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서 있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파고 한다고 해도 상대는 삼각을 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해도 안 뜯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자, 이렇게 손을 파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상대 힘이 너무 세서 이렇게 안 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체육관에서 지도를 하다 보면 이 방법을 알려줘도 정말 강력하게 거시는 분한테는 이게 안 통합니다. 자, 그럴 때는 해보세요. 놓고 이렇게 꽉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딱 잠그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저기 지금 넣은 손바닥을 엉덩이에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몸을, 팔꿈치를 딱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웬만하면 다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많죠. 자,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해보세요. 네,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뭐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안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고 베이스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계속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오스.